지난 1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 1타 스캔들입니다. 입시 지옥에 뒤늦게 입문한 국가대표 반찬가게 열혈 여사장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에서 별이 된 1타 남강사의 달콤 쌉싸름한 스캔들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여기는 서울 송파구의 정육식당인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여자 주인공 행선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선인의 고시식당이 있던 장소죠. 행선이 20대 초반일 때 행선의 언니가 편지 한 장과 함께 자신의 딸 남혜이를 엄마의 고시식당에 맡기고 떠났어요. 내 딸이야. 이름은 혜이. 당분간만 좀 부탁해. 미안해. 당분간? 미친 뭐 얼마나 당분간. 집 나가 소식 끊고 살았으면 사고를 쳤든 말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 엄마 보고 뭘 어쩌라고. 아가, 너희 엄마가 너 여기다 데려다 주고 갔어? 네 엄마 어디로 갔는데? 혜이가 손을 뻗어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놈의 기집애를 그냥. 아 엄마! 언니 이미 벌써 튀었지! 혜이가 가리키던 방향으로 쫓아가던 엄마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장이 되어 동생과 조카를 돌보던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인 행선은 계속 훈련에 소홀해졌어요. 또야, 저번 주에도 누가 아프다고 연습 빠졌잖아 너. 그때는 남동생 정기검진 날이었고 오늘은 조카요. 어린이집 쌤이 응급실 데려갔다는데 열은 안 내려가고 계속 저만 찾는다고 해서. 야 남행선이 여기 뭐 복지원이냐? 개인 사정도 한두 번이지. 갑자기 엄마 돌아가셨대서 봐줬더니 이게 똥오줌을 못 가리네? 여기 처녀가장이 한둘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한 번만. 이 새끼도 아니고 조카라며. 됐고 오늘부터 에이스고 뭐고 예외 없어. 확실히 말한다. 가기만 해봐. 네 조카 죽으면 그때 보내줄게 내가. 뭐 째려보면 어쩔 건데. 그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조카야 운동이야. 택해!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핸드볼. 이렇게 패드립을 하며 무례하게 구는 감독의 말에 행선은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국가대표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혜이는 이모 행선에게 얘기합니다. 이모, 혜이야, 왜 그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이모한테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라. 안 될 게 뭐가 있어. 울지 말고. 그 후 하원하는 혜이는 마중 나온 행선의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려 뛰어와 엄마! 하며 행선의 품에 안깁니다. 여기는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안에 있는 신축 고급 빌라 르 가든 더 메인 한남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수학 강사 최치열이 사는 집으로 등장하죠. 최치열은 더 프라이드 학원 소속 수학 강사이고 사교육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이며 본인의 별명인 최치열강을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어요. 최치열은 더 프라이드 학원의 마스코트로 수학 과목에서 넘볼 강사가 없는 압도적인 지위와 많은 학생들의 선망을 받는 대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계속되는 고된 스케줄과 주변의 질투, 그리고 완벽주의 성격으로 인한 강박 때문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성격이 날카로워졌고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섭식장애를 안고 살고 있어요. 치열은 어떤 음식이든 먹으면 뱉어버리고 본인 말로는 뭘 먹을 때마다 입에서 쓰레기통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음식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치열은 평소에 커피와 물만 마시고 단 한 끼니도 먹지 않으며 혹사라 불릴 정도의 과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죠. 거기에 치열은 한 여학생한테 스토킹을 당해서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해 불면증을 겪고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카메라로 자신을 찍는 것을 느낀 치열은 자기 쪽을 촬영하고 있던 행선의 동생 재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행선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쫓아오고 치열은 필사적으로 한 건물 안으로 도망가 남자 화장실 안에 숨습니다. 치열은 휴대전화를 열어 사진을 확인해 보는데요.
알고 보니 재우는 그저 자신이 입고 있던 옷 뒤에 호랑이 그림을 찍으려던 것에 불과했죠. 치열은 밖이 잠잠해지자 슬그머니 나오는데요. 뒤에서 기다리던 행선한테 들켜서 휴대전화를 엉겁결에 던지고 결국 휴대전화는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버립니다. 치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차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후 다시 고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옆에서 보다 못한 지동희 연구실장은 도시락이라도 먹으라며 한 반찬 가게에서 사온 도시락을 건네주고 치열은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밥 한 숟갈을 뜨는데 그동안 넘어가지 않았던 음식이 이번만큼은 너무나 맛있게 잘 먹히게 됩니다. 순식간에 한 그릇을 싹 비운 치열은 비닐봉투를 집어들고 국가대표 반찬가게라는 상표를 확인합니다. 여기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국가대표 반찬가게 촬영지입니다. 촬영 당시 걸어두었던 국가대표 반찬가게 간판을 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드라마술 내온 제 입장에서 참 좋았어요. 2회에서 그가 강사가 되기 전 과거 시절이 등장합니다. 치열은 원래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교사지망생이었는데요. 고시생 시절 치열은 행선의 엄마가 운영하는 고시식당에서 식권으로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생활했어요. 치열은 이때부터 이미 끼니를 몽땅 거르고 물배를 채우며 공부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쩌다 한 끼 먹을 때는 오직 이 고시식당에서 구입한 식권으로 하루 한 끼 식사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치열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었을 때 문제도 없는데 돈 쓰기 싫다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내장 출혈이 있는 것도 몰라서 결국 얼마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죠. 아버지 생전에 꿈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졸지에 장례를 치른 치열은 멍하니 길을 가다가 행선의 어머니인 고시식당 아주머니에게 붙잡혀 공짜 밥을 얻어먹습니다. 이때의 치열은 밥 먹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행선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간만에 배를 채우고 컨디션이 좋아진 치열은 기분 좋게 출근하고 그걸 본 조교들은 의아해합니다. 치열은 반찬 가게에 흥미가 생겨 직접 가보려고 했다가 그 가게의 사장이 그 전 핸드폰 사건의 그 여자인 걸 보고는 기겁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다시는 안 가겠다며 다른 가게의 도시락을 꾸역꾸역 밀어넣지만 역시나 곧바로 뱉어버리며 음식물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가죠. 결국 치열은 모자에 선글라스를 낀 변장한 차림으로 몰래 가게에 들르는 방법을 택합니다. 치열의 현장 강의 대기표 배분할. 치열은 아침 일찍 도시락을 사가려고 했는데요. 행선은 오전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가게 문을 못 연다고 퇴짜를 주고 결국 치열은 12시가 지나서 다시 방문합니다. 행선이 마지막 순번 대기표를 받아와 신나게 떠들던 것도 잠시 휴대전화를 박살낸 사람을 찾아서 조져버리겠다는 말에 뜨끔한 치열은 그날 밤 최신 휴대전화를 사서 행선한테 주는데요. 행선은 그걸 그린라이트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치열은 이제 매일의 루틴처럼 강의가 끝나면 가게로 찾아오고요. 행선은 치열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재우가 치열을 알아보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행선이 도망가려던 치열을 잡아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깁니다. 그렇게 정체를 숨기려던 치열은 들켜버리고 치열은 행선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날아온 쇠구슬에 유리창이 깨지자 급하게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후에도 치열은 반찬 가게에 찾아가는데요. 마침 유리창을 닦은 물을 뿌리던 행선에게 물벼락을 맞고 행선이 말려줄 테니까 잠깐 재우의 옷을 입으라고 하자 됐다고 답합니다. 치열이 행선과 옷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혜이가 들어와 선생님이라고 외치고 혜이는 행선에게
이분이 최치열 선생님이라고 알려줍니다. 치열은 놀라서 그대로 귀가하고 다음날 행선으로부터 가게에 와달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반찬 가게에 들어갔더니 행선과 행선의 동료이자 친구인 영주, 재우가 극진한 대접을 하고 치열과 행선은 서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치열은 행선이 준비한 구절판과 특식을 받아갑니다. 한편 우등생인 혜이는 더 프라이드 학원 의대 올케어반에 합격하는데요. 치열은 지실장으로부터 올케어반 인원에 변동이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음날 치열은 원장에게 올케어반에서 혜이가 빠진 이유를 묻고 자기는 비리, 적폐 이런 건 질색이라면서 자기도 올케어반에서 빠지겠다고 말합니다. 원장은 최치열 없는 올케어반은 안 된다며 붙잡다가 고소 얘기까지 하지만 치열은 그러라고 하고 나가버립니다. 지실장이 정말 빠질 거냐고 묻자 치열은 원장이 이러고도 회의를 뺀다면 그건 진짜로 뭔가 있는 거라며 지켜보자고 말합니다. 행선이 학원 앞에서 시위를 하자 도망치던 원장은 회의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라고 하는데요. 그걸 듣고 있던 치열은 경찰이 오기 전에 행선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치열은 행선에게 혜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말을 하며 싸움에서 이기는 행동을 하라고 화내지만 행선은 자기가 엄마인데 가만히 있냐고 화내면서 가버립니다. 행선이 더 프라이드 학원 관계자에게는 반찬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치열은 밥도 못 먹고 커피만 마시면서 지내게 됩니다. 치열이 올케어에서 빠진다는 소문을 들은 방수아 등 여학생들이 진짜냐고 물으러 오고 빠지지 말아달라는 여학생들의 부탁에 치열은 올케어를 하게 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 수업 도중 힘들어합니다. 치열은 혼자 연구실에서 문제를 풀던 도중 수학 공식이 행선의 반찬으로 보이고 혼자 미친 듯이 웃습니다. 치열은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요. 상담사로부터 치열의 상태가 자책감으로 화가 난 상태라는 말을 듣습니다. 치열은 올케어반 첫 수업 때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잠깐 머뭇거리는데요. 회의를 대신해 들어온 영민이 비아냥대는 언행을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하지만 영민이 욕을 하고요. 치열은 영민이 혜이 대신 들어온 것을 생각하며 혜이라면 눈을 초롱거리며 정말로 잘 들었을 거라고 하더니 뭔가 결심한 듯 차키를 받아갑니다. 치열은 국가대표 반찬 가게에 반찬을 먹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혜이와의 1대1 과외를 하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바로 이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아침 저녁 2끼를 챙겨주고 치열의 스케줄에 맞게 움직인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올케어반 학부모들이 이를 알게 되어 항의를 하기 위해 치열의 집으로 찾아오죠. 이제 나오시네요. 저희는 어떻게 여기서 밤새 기다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에휴 1분도 안 지났는데 참을성이 없으신가 우리 수아 어머니? 그럴만 하니까 그러죠. 지금 회의 과외해 주시고 나오시는 거 맞죠? 저희 다 알고 왔으니까 발뺌하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 문제가 되죠. 아주 큰 문제인데? 엄청 되죠. 한두 개가 아닌데 문제가 지금? 오케이, 가서 얘기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어딜 가는데요? 제 사무실 가서 얘기하자고요.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날도 쌀쌀한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습니다. 목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가시죠. 치열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갑니다. 제가 따로 봐주고 있습니다. 남해이 학생. 아, 이게 그렇게 당당하실 일이세요? 선생님은 더 프라이드 학원이랑 독점 계약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불법 아닌가? 교육청에 신고는 하신 거예요? 아니요. 신고할 이유가 없죠. 대가를 전혀 안 받고 하는 거니까. 대가를 왜 안 받아? 어머님들 지금 살짝 선 넘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체포라도 하시게요? 자격 있는 학생이 부당하게 배척당한 게 안타까워서 제가 먼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입시 토크쇼도 하고 공익활동에 관심 많은 거. 게다가 모든 수업 마치고 제 개인 시간에 봐주는 건데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럼 자료는요?
아니 우리가 얼마를 내고 올케어반을 듣는 건데. 올케어 자료가 아니라 제 자료죠. 모든 권리는 저한테 있고요. 뭐 그럼 자료는 그렇다 치고 안타까운 학생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개인 과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청하셨다면서요. 과외해준다고. 아 그건 잠깐만요. 제가 먼저 부탁했어요. 제가 쫄랐어요. 이 과외 따로 봐달라고. 막 진상 부리고 매달렸어요 선생님한테. 저기요 언니들 화내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저한테 화내세요. 쌤은 거절 못하고 재능 기부한 죄밖에 없으니까. 아 제가 올케어 탈락하고 눈이 뒤집혀가고 진짜. 잠깐만. 자, 저 좀 봅시다. 행선의 황당한 대처 방식에 당황한 치열은 행선을 데리고 계단으로 갑니다. 아니 언제 따라왔어요? 그냥 있으라니까요. 내가 해결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냥 있어요? 쌤이 공격당할 게 뻔한데. 아니 그래서 뭐 나 구해주려고요? 나는 뭐 봉이에요? 당하고만 있게? 아니 왜 팩트도 아닌 말까지 하면서 희생정신을 발휘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 본인한테 이상한 해결사병이 있는 거 알죠? 그거 빨리 고칩시다. 본인도 살기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져요. 알아요? 아니 왜 말을 그딴 식으로. 아니 난 쌤이 우리 때문에 난처하게 돼서 난처하게 됐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상한 그림을 만든 게 누군데. 아 이렇게 팀워크가 안 맞아서야. 팀플레이. 몰라요? 선수 때 엄청 퇴장당했어. 안 봐도 뻔해. 가요 빨리. 어떻게 알았대. 학교 교사가 아닌 강사가 개인 시간에 대가를 받지 않고 과외를 했고 학원에서 공정치 못하게 배척당한 학생이 안타까워서 과외를 해주는 거고 강사가 만든 수업 자료의 권한은 강사한테 있으므로 치열이 혜이한테 1대1 과외를 따로 해주는 건 공정성이나 원리 원칙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이죠. 치열이 혜이의 개인 과외를 봐주는 과정에서 행선과 치열이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수아의 엄마가 퍼뜨린 치열과 행선과 관련된 악성 루머로 인해 치열과 행선, 국가대표 반찬가게의 신상이 털리고 혜이 또한 학교에서 질 나쁜 애들에게 루머로 조롱당하는 일을 겪게 되어 크게 상심합니다. 치열이 개인 과외를 관둔 후에도 종종 행선의 가게 앞까지 찾아온 모습을 목격하고 행선 또한 치열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있는지 혜이는 치열의 회사를 찾아가 마침 치열에게 들이닥친 레카 유튜버 핵인싸맨의 라이브 영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두 사람은 스캔들이 아니라 로맨스라며 행선과 치열에 대한 루머를 해소합니다. 라방에서의 고백 이후 혜이는 이모 행선에게 치열과의 사이를 응원한다고 밝힙니다. 나 괜찮아 진짜. 그땐 어렸고 지금은 컸잖아 더. 내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개인이 가진 내적 트라우마는 40살 전에 극복이 돼야 된대. 그래야 성숙한 인간이래. 나는 한 20년 확 끌어올려서 올해 졸업할 거야. 시작합니다. 안녕. 잘 다녀와. 행선은 혜이가 학교에서 힘들어질까 걱정했지만 혜이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되려 괜찮다고 답하고 등교하죠.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입니다. 혜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로 등장하죠. 혜이는 중학교 때 이모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었는데요. 혹시나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교실로 향했어요. 혜이야! 야, 너 진짜 대단해. 너무 멋있어. 단지야, 미안. 너한테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됐어. 나 같아도 못해. 솔직히 네 탓이냐? 어른들 탓이지. 헤이 너메이, 너 화면빨 잘 봤더라? 또 다른 친한 친구인 선재도 혜이한테 엄지척을 하고 지나갑니다. 혜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남스타다. 오! 혜이는 가볍게 브이를 하고 자리에 가서 앉아요. 한편 혜이의 도움으로 이제 웬만한 수학 문제는 쉽게 풀게 된 건우는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풀고는 야 나메이, 나 대학 붙으면 너 나랑 사귀자 라고 깜짝 공개 고백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개 고백에 모든 친구들의 관심이 혜이와 건우에게 쏠렸고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선재는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죠. 이렇게 드라마 1타 스캔들의 1회부터 11회까지의 명장면 만나보셨습니다. 칸의 여왕 전도연 배우님이 오랜만에 찍은 가벼운 분위기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였고요. 전도연님은 이제 5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으로 어울리는 상큼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정경호 배우님은 1타 수학 강사 현우진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만큼 진짜 현장에 있는 1타 강사를 연상시킬 만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방영 중반인 10회까지만 해도 미스터리 분위기의 떡밥을 투척한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물로 호평을 들었었는데요. 10회가 지나면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연쇄살인마를 넣으면서 수많은 떡밥과 사건들을 마지막 15, 16회 2회 만에 초고속으로 매듭 짓고 마무리해서 최근에 국밥식 결말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한국 TV 드라마 특유의 용두사미식 전개를 보여줘서 이에 대한 혹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매우 아쉬운 후반부에도 불구하고 1타 스캔들은 흥행에 대성공해서 6주 연속 한국 넷플릭스 1위를 했고 일본 넷플릭스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어요. 이외에도 일본, 태국, 홍콩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데일리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률뿐만 아니라 화제성도 높았는데요. TV 화제성 드라마 부문에서 8주 연속 1위, TV OTT 통합 드라마 시리즈 화제성 부문에서도 6주 연속 1위에 올랐고 TV 검색 반응 6주 연속 1위, 그리고 2023년 3월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에서 전도연 배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라마 1타 스캔들은 두 주인공이 커플이 되는 11회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드라마를 담은 장소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